집중하시고요.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길이 가는 카드가 2개 있다면 연관된 거라 둘 다 보시면 좋습니다. 카드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일 번 고르신 분들 집중해서 끝까지 보셔야 돼요. 지금은 돈이 안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들어온 돈이 어디론가 새는 흐름이 먼저 보이는 게 문제네요. 1번 소품이 끌리신 이유는요. 황금 매듭 복주머니처럼 돈을 꼭 붙잡고 싶은 마음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이번 달엔 새 돈을 부르는 것보다 새는 돈을 묶는 게 더 급하네요. 1번 분들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흐름 더 깊게 이어서 봐드릴게요. 1번 분들, 카드들이 처음부터 좀 세게 붙어 있어요. 맨 앞에 업신이 앉아 계시거든요. 이건 돈복이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1번 분들은 집안 곳간에 복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옆에 도둑이 바로 붙어요. 이러면 돈이 들어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있는데 내가 만져보기도 전에 빠져나가는 돈이 생기죠. 이런 분들 있거든요. 월급날이나 입금일엔 잠깐 괜찮아요. 아, 이번 달은 그래도 숨 좀 쉬겠다 싶죠.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카드값이 빠지고 자동이체가 빠지고 보험료가 빠지고 가족 쪽으로 돈 들어갈 일이 하나 생겨요. 거기에 누가 밥 한번 먹자고 해서 지갑이 열리고 갑자기 생활용품이 떨어지고 애매하게 필요한 물건이 생기고 그러고 나면 내가 뭘 크게 산 것도 아닌데 잔고가 확 줄어 있어요. 그때 마음이 딱 내려앉죠. '나 돈 벌긴 버는데 왜 손에 안 남지?' 이 말이 나와요. 지금 1번 분들 카드가 딱 그 얘기를 해요. 없이는 재물의 집을 지키는 신령님이에요. 집안 곳간, 재물복, 내 안에 원래 있는 복의 그릇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도둑이 옆에 붙으면 집 안에 재물 그릇은 있는데 문단속이 느슨한 거예요. 돈 나가는 문을 먼저 봐야 해요. 많이 벌 생각보다. 어디서 매달 새는지 그걸 먼저 봐야 하죠. 구독료, 자동 결제, 습관처럼 쓰는 배달비, 작은 간식값, 남한테 괜히 맞춰주느라 쓰는 돈, 세일한다고 집어넣은 물건, 한 번만 쓰고 안 쓰는 앱 결제, 이런 게 모이면 꽤 커요. 이 흐름은 단순히 아껴라, 덜 써라, 이런 얘기만은 아니에요. 카드가 말하는 건 돈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라에 가까워요. 곳간에 쌀을 넣으려면 먼저 바닥을 쓸어야 하잖아요. 먼지 쌓이고 문 열려 있고 쥐구멍 난 곳간에는 아무리 쌀을 부어도 마음이 불안해요. 1번 분들 돈도 그래요. 돈을 더 벌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만 먼저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마음이 편해져요. 옆에 정화수기도가 보여요. 이게 참 큰 구판을 벌이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물 한 그릇 앞에 두고 마음을 정리하는 흐름이에요. 1번 분들 금전운은 욕심으로 잡히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져야 붙는 돈이에요. 지금 머리가 복잡하면 돈도 같이 어지러워져요. 통장을 봐도 보기 싫고 카드 내역을 봐도 짜증부터 나고 누가 돈 얘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그걸 안 보면 더 세요. 아, 이거 진짜 현실에서 많이 보여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알면서도 앱을 안 열어봐요. 카드값 알림이 와도 슬쩍 밀어버려요. 돈 얘기 나오면 속이 답답하니까 나중에 보자 하고 미뤄요. 그러다가 결제일 가까워지면 한꺼번에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때는 이미 조정할 틈이 별로 없어요. 1번 분들 이번 달에는 돈을 무섭게 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마주 보셔야 해요. 정화수기도가 있으니까요. 겁먹고 피하는 게 아니라 물 앞에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식으로요. 여기서 엽전 2번 카드가 붙는데요. 이건 혼자 버티는 돈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 같이 나누는 재물, 외로웠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돈이 꼭 현금으로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밥을 사줄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고, 갑자기 예전에 연락 끊겼던 사람이 일 하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1번 분들, 이번 달엔 도움을 받는 걸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면 복이 들어와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도둑카드가 있어서 아무한테나 내 사정 다 말하면 안 돼요. 돈이 부족하다, 힘들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꺼내면 괜히 빈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말은 위로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계산하는 사람도 보여요. 1번 분들 주변에 친한 척 하면서 자꾸 작은 부탁을 얻는 사람 없으세요? 커피값 한 번, 밥값 한 번, 이체 좀 해줘, 나중에 줄게, 이번만 도와줘, 이런 식으로요.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되면 내 곳간을 흔들어요. 이게 또 이상한 게 1번 분들은 거절을 세게 못하는 흐름이 보여요. 마음이 약해서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돈 얘기 꺼내면 내가 쪼잔해 보일까 봐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근데 카드가 말하네요. 그렇게 넘긴 돈이 이번 달엔 마음의 빚처럼 쌓여요. 내가 좋아서 베푼 돈과 거절 못해서 나간 돈은 결이 달라요. 좋아서 쓴 돈은 복으로 돌아오는데 억울하게 나간 돈은 마음을 긁어요. 긁힌 마음으로는 돈을 더 불러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 다음 자리에 마패가 나와요. 아, 이건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말로 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라는 카드예요. 돈 빌려주거나 받을 돈이 있거나 정산해야 할 게 있거나 가족끼리라도 비용을 나눠야 하는 일이 있으면 대충 넘기지 마세요. 알아서 하겠지. 이 마음이 제일 위험해요. 이번 달 1번 분들은 돈 약속을 종이에 남기든 문자로 남기든 캡처로 남기든 흔적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져요. 괜히 야박해 보일까 봐 참다가 나중에 더 큰 소리 나올 수 있거든요. 가게 하시는 1번 분들은요, 장부를 봐야 해요. 손님은 오는데 이상하게 남는 게 적은 분들 있죠. 재료값이 올랐는데 가격은 그대로 두고 있거나 서비스로 조금씩 더 얹어주다가 마진이 사라지는 분들 보여요. 단골이니까 괜찮아 하고 넘긴 게 한 달 지나면 꽤 커져요. 프리랜서 분들은 작업 범위가 자꾸 늘어나는 흐름이 보여요. 처음 얘기한 것보다 수정이 늘고 시간도 늘고, 그런데 비용 얘기는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비로 쓰는 돈을 봐야 해요. 회사 일인데 내가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하겠지 하고 넘겼다가 흐려지는 돈이 보여요. 옆에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이 할머니 기운은 무섭게 몰아붙이는 기운이 아니고 속을 다 알고 가만히 바라보는 기운이에요. 1번 분들한테는 나이 있는 여자 어른, 경험 많은 사람, 가족 중 한 사람, 혹은 오래 알고 지낸 현실적인 조언자가 도움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처음엔 듣기 싫을 수 있어요. 아껴라. 그거 하지 마라. 그 사람 조심해라. 이런 말이 귀에 딱딱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번 달엔 그런 말 속에 진짜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할머니 카드가 들어올 때는요, 부드럽지만 현실을 피하지 말라는 느낌이 있어요. 누가 내 편을 들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 싫은 부분도 짚어주는 거예요. 너 그 돈 왜 그렇게 쓰니? 그거 계속하면 남는 거 없다. 그 사람한테 또 해주지 마라. 이런 말이 속을 찌를 수 있죠. 근데요,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따져보세요. 기분 나쁘다고 밀어내지 말고 그 말이 내 돈 흐름 어디에 닿는지 봐야 해요. 할머니는 헛말을 길게 하지 않거든요. 엽전 7번 카드가 뒤에서 환하게 열려요. 이건 일한 만큼 거두는 카드예요. 가을이 와서 과일이 알차게 익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 이번 달 금전운은 허공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돈보다 이미 해놓은 일에서 결과가 나는 쪽이에요. 예전에 넣어둔 신청, 미뤄둔 정산, 전에 했던 일의 장음, 오래 챙긴 고객, 꾸준히 해온 부업, 이런 데서 알이 차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벼락처럼 들어오는 그림은 아니에요. 대신 정직하게 흘린 땀이 헛되지는 않네요. 여기서 제가 더 보는 건요, 1번 분들한테 늦게 받는 돈 흐름이 있어요. 이미 끝난 일인데 아직 안 들어온 돈, 누가 준다 해놓고 미룬 돈, 신청은 해놨는데 답이 늦던 돈, 정산 시기가 애매했던 돈, 이런 게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마패가 중요하죠. 연락해야 해요. 확인 부탁드려요. 정산 일정 알려주세요.
지난번 내용 기준으로 진행되는 거 맞을까요? 이렇게 차분히 남겨야 해요. 화내는 말이 아니라 확인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칠성신님이 계세요. 1번 분들, 이거 되게 좋게 봐요. 칠성신님은 사람의 길 흉화복과 재물, 가족 관계까지 넓게 보는 신령님이시거든요. 1번 분들은 돈을 혼자만의 문제로 보면 답답하고 생활 전체의 질서로 보면 풀려요. 잠이 흐트러지고 밥이 흐트러지고 집이 어수선하고 돈 내역도 안 보면 재물운도 같이 흐려져요. 반대로 집 안을 닫고 통장을 보고 작은 돈부터 묻고 정성껏 물 한 그릇 떠놓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동일이 다시 정돈돼요. 1번 분들, 이 흐름에서 신령님께서 제일 크게 보여주시는 건 정리예요. 더 벌어라, 무조건 뛰어라. 그런 말보다 먼저 정리해요. 내 지갑을 열어보세요. 영수증, 안 쓰는 카드, 오래된 쿠폰, 필요 없는 종이들. 이런 게 가득하면 돈을 볼 때도 마음이 어수선해져요.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카드값 나가는 통장, 다 섞여 있으면 내가 얼마나 쓰는지 감이 안 와요. 이번 달엔 큰 결심보다 구분이 먼저예요. 그리고 1번 분들은 돈을 쓸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보여요. 마음이 허전하면 사고, 누가 서운해할까 봐 쓰고, 내가 초라해 보일까 봐 쓰고, 피곤해서 그냥 시켜 먹고, 바빠서 대충 결제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살다 보면 그러죠. 근데 이번 달엔 그 순간을 알아차려야 해요. 내가 지금 필요해서 쓰는지, 감정 때문에 쓰는지, 그 차이만 알아도 돈이 덜 새요. 1번 분들, 제가 보기엔 이번 달에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먼저 자동 결제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잊고 있던 구독, 안 쓰는 서비스, 계속 빠져나가는 작은 돈이 보여요. 그리고 받을 돈이나 정산할 돈은 말로 넘기지 말고 문자로 정리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집 안에서 돈 놓는 자리, 지갑 놓는 자리, 통장이나 카드 보관하는 자리를 깨끗하게 닦아보세요. 물 한 그릇 떠놓고 새는 돈 막히고 들어온 돈 머물게 해주세요. 하고 정성을 들이면 마음이 먼저 잡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이 맑아지면 돈도 덜 흐트러져요. 그리고 또 하나요. 8월에는 지갑에 현금을 조금만이라도 정돈해서 넣어두시면 좋아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돼요. 구겨 넣지 말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넣어두세요. 돈을 귀하게 대하는 마음을 몸이 기억해야 해요. 돈을 너무 무서워해도 안 되고 너무 함부로 대해도 안 돼요. 돈은 내 생활을 지나가는 손님 같아요. 귀하게 앉힐 자리가 있으면 머물고 어수선하면 금방 나가요. 1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돈이 없는 달이 아니에요. 근데 문단속을 해야 하는 달이에요. 새는 돈만 막아도 숨이 트이고 오래 해온 일에서 작은 결실이 올라옵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보여요. 다만 내 사정을 아무데나 열지 말고 돈 약속은 꼭 흔적으로 남겨야 해요. 오늘 리딩이 내 얘기처럼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1번과 함께 이번 달 맡고 싶은 지출 하나 적어두셔도 좋아요. 말로 꺼내면 마음이 먼저 정리되거든요. 이번 고르신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하는 이유는 이번 달에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돈보다 직접 움직여서 거두는 돈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소품이 끌리신 이유는요. 청동 엽전 팔찌처럼 끊어진 것 같던 동의를 다시 이어보고 싶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번 달엔 손을 써야 돈이 따라와요. 이번 분들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로 응원 한번 보내주시면 카드 흐름 더 깊게 열어볼게요. 이번 분들 카드가 참 분명해요. 맨 앞에 엽전 7번 카드가 나와요. 이건 그냥 운 좋다 이런 말로 넘길 카드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해온 사람의 땀이 보이는 카드예요. 나무에 과일이 익어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과일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죠. 봄에 심고 여름에 버티고 비 오면 비 맞고 햇빛 받으면서 익은 거예요. 이번 분들 돈도 그래요. 갑자기 새로 생기는 돈이라기보다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이제 조금씩 손에 잡히는 흐름이에요. 혹시 요즘 이런 마음 있으셨어요? 나는 계속 움직였는데 왜 결과가 늦지? 남들은 쉽게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 생각이요. 근데 카드가 말해요. 늦은 게 아니라 익는 중이었다고요. 다만 익은 과일도 따지 않으면 떨어지잖아요. 이번 달은 직접 손을 뻗어야 해요. 옆에 모내기가 붙어요. 재밌죠? 앞에는 결실이 있고 옆에는 시작이 있어요.
이러면 이번 분들 금전운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이미 해온 일에서 거두는 돈, 또 하나는 지금 새로 심어야 나중에 커지는 돈이에요. 지금 당장 큰 돈만 보려고 하면 답답한데 작은 씨앗까지 같이 보면 길이 보여요. 소액 저축, 작은 부업, 한 건의 소개, 새 상품 하나, 다시 올리는 판매글, 잊고 있던 사람에게 보내는 연락 하나, 이런 게 동일해 뭐가 돼요. 이번 분들, 이 카드 흐름은 가만히 앉아서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논에 모를 심을 때 허리 아프죠. 물도 차갑고 몸도 힘들고 당장 쌀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심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이번 달엔 귀찮아도 해야 하는 작은 일이 있어요. 미뤄둔 연락, 다시 올릴 글, 고쳐야 할 소개문, 정리해야 할 포트폴리오, 확인해야 할 정산, 다시 물어봐야 할 제안, 이런 게 다 모내기예요. 그 다음에 꿩 사냥이 나오네요. 이건 목표를 딱 잡으라는 카드예요. 이번 분들 이번 달엔 넓게 펼치면 흐려져요. 돈 많이 벌고 싶다. 이건 너무 커요. 카드가 그렇게 안 보여요. 이번 주에 미수금 하나 확인하자. 안 팔리던 물건 설명글 다시 올리자. 그 사람한테 일 얘기 한번 꺼내보자. 딱 한 군데 지원해보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아야 맞아요. 꿩 사냥은 목표가 보여야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꿩 사냥은 자신감도 같이 봐요. 이번 분들, 마음속엔 사실 자신감이 있어요. 다만 그 자신감이 자꾸 흔들렸던 것 같아요. 내가 해도 될까? 이 가격 받아도 될까?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할까? 괜히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손이 멈춘 적 있죠. 근데 카드가 말해요. 지금은 너무 늦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히 겨냥하면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도깨비가 딱 끼어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해요. 도깨비는 판이 갑자기 바뀌는 기운이에요. 좋게 보면 뜻밖의 기회고 나쁘게 보면 홀린 듯 실수하는 흐름이에요. 이번 분들 이번 달에 갑자기 혹 하는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하면 금방 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딱 너한테만 알려준다. 이런 말 조심하세요. 돈이 빠르게 불어나는 말일수록 조건을 봐야 해요. 마음이 들뜨면 계산이 흐려져요. 이번 분들 중에 가게 하시는 분들은 손님 반응이 갑자기 바뀔 수 있어요. 늘 나가던 게 안 나가고 별로 기대 안 한 게 문의가 들어올 수 있네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그 반응을 보셔야 해요. 손님이 어디서 멈추는지, 어떤 문구에 반응하는지, 가격을 묻고 사라지는지, 문의만 하고 결제가 안 되는지,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냥 요즘 장사가 안 돼 하고 넘기면 안 보여요. 카드가 이렇게 말하네요. 손님 발자국을 봐라. 어느 문턱에서 돌아서는지 봐라. 프리랜서나 영업 쪽은 예전 고객한테 연락이 오거나 한동안 잠잠했던 일이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연락이 꼭 정중하게 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갑자기 가능하세요? 얼마예요? 급한데요.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때 덜컥 받지 마세요. 일정 범위, 금액, 수정 횟수, 결제일을 보고 받으셔야 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성과금, 정산, 추가 업무, 작은 보상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좋다고만 하지 말고 조건을 보셔야 해요. 돈이 더 들어오는 대신 책임이 더 붙을 수도 있거든요. 도깨비 옆에서 엽전 7번이 계속 빛나니까 이번 분들은 기회와 충동을 구분해야 해요. 기회는 내 실력과 연결돼요. 충동은 내 불안과 연결돼요. 내가 이미 잘하는 일, 꾸준히 해온 일, 사람들이 인정한 일에서 오는 제안은 봐도 좋아요. 그런데 내 불안을 찌르는 말, 당장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은 말, 남들이 다 한다는 말, 이런 건 하루는 재워야 해요. 도깨비는 밤에는 크게 보이고 아침에는 작아질 때가 있거든요. 후반으로 가면 작두타기가 나와요. 이건 결단이에요. 무섭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 분들한테 필요한 결단이에요. 계속 고민만 하던 돈 문제가 하나 있죠. 끊을지, 잡을지, 더 투자할지, 그만둘지, 받을 말을 할지, 그냥 넘길지. 이번 달엔 그걸 더 미루면 마음이 더 시끄러워져요. 작두타기는 애매하게 발을 올리면 안 되는 카드예요. 내가 어디에 설지 정해야 해요. 이번 분들, 이 결단은 꼭 큰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손해보면서 잡고 있는 고객을 정리할지, 가격표를 올릴지, 무료로 해주던 걸 유료로 바꿀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산 이야기를 꺼낼지, 이런 현실적인 결정이에요. 결정 전에는 겁나죠.
근데 막상 말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 작두타기는 지나가기 전엔 무서워도 지나고 나면 내가 나를 다르게 보게 되는 카드예요. 옆에 연 날리기가 붙어요. 소식이에요, 연락이에요. 가벼워 보이지만 신호가 있어요. 이번 분들, 돈이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요. 누가 툭 던지는 말, 단체방에 올라오는 공고, 지나가듯 들은 정보, 오래된 사람이 보내는 안부, 이런 데서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여는 바람을 타야 올라가잖아요. 혼자 방 안에서만 계산하면 안 돼요. 사람 있는 곳에 들어가야 해요. 연락도 봐야 하고, 답장도 해야 하고, 내가 있다는 걸 알려야 해요. 특히 이번 분들은 나 여기 있어요를 보여줘야 해요. 조용히 열심히만 하면 누가 알아주겠지. 이 마음으로는 조금 늦어요. 내가 뭘 하는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일이 가능한지 보여줘야 해요. SNS를 하시는 분들은 프로필이나 소개글을 다듬어 보세요. 가게 하시는 분들은 대표 상품 하나를 다시 앞에 세워 보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해낸 일을 문서로 남기세요. 내가 한 일을 내가 안 보여주면 남이 알아서 챙겨주기 어렵거든요. 엽전 8번 카드가 뒤에서 들어옵니다. 좋아요. 이건 수화물을 거두는 사람들, 풍요롭고 보람 있는 시간의 카드예요. 이번 분들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내가 한 게 헛되지 않았네 하는 안도감이 보여요. 아주 큰 돈이 한 번에 터지는 그림보다는 여러 조각이 모여서 숨통이 트이는 쪽이에요. 한 건 들어오고 하나 정산되고 누가 소개해 주고 작은 보상이 붙고 그렇게 가방을 하나씩 챙겨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엽전 8번은 짐을 거두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한테는 수습도 같이 보여요. 벌어놓은 것, 흩어져 있던 것, 여기저기 퍼져 있던 내 에너지, 이걸 다시 챙기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그동안 여러 군데 손을 뻗어놨다면 이번 달에는 수익이 되는 길과 에너지만 쓰는 길을 구분해야 해요. 가방 안에 다 넣을 수 없잖아요. 필요한 것만 챙겨야 멀리 가요. 마지막에 백마장군님이 서 계세요. 기상이 큽니다. 이번 분들, 이번 달 금전운은 주저앉은 사람의 운이 아니에요. 말을 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의 운이에요. 대신 백마장군님은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면 힘이 흐려져요. 누가 뭐라고 했는지, 내가 서운했는지,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줬는지, 이런데 마음이 너무 붙으면 동일이 옆으로 세요. 목표를 봐야 해요. 내 일, 내 실력, 내 수입, 내 다음 발걸음. 거기에 눈을 두면 흐름이 살아나요. 백마 장군님이 들어올 때는 품격도 같이 봐야 해요. 돈을 벌어도 내 격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면 오래 못 가요.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조건이나 받고 급하다고 아무 사람이나 붙잡으면 내 흐름이 흐려져요. 이번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되 중심은 높게 잡아야 해요. 말처럼 앞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야죠.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방향 있는 이동이에요. 이번 분들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먼저 8월 첫 흐름에서는 예전에 거래했던 사람, 예전 고객, 예전 동료에게 가볍게 안부를 보내보세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 잘 지내세요?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말씀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안 팔리던 물건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설명글을 다시 써보세요. 사진 하나 바꾸고 가격 이유를 정리하고 내가 왜 이 값을 받는지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혹하는 제안은 바로 답하지 말고 하루 재워두세요. 돈은 빠르게 보이는데 조건이 늦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요. 이번 분들은 이번 달에 목표 금액을 너무 크게 잡기보다 회수할 돈과 새로 심을 돈을 나눠보시면 좋아요. 회수할 돈은 받을 것, 정산할 것, 팔 것, 마무리할 것, 새로 심을 돈은 배울 것, 올릴 것, 연락할 것, 소개받을 것. 이렇게 두 갈래로 적어 보세요. 머릿속에 섞여 있던 게 종이에 내려오면 어디부터 움직일지 보여요. 이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기다린 돈은 조금씩 잊고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놓칠 수 있어요. 한 손엔 거둘 바구니를 들고 한 손엔 새로 심을 모를 들고 가는 달이에요. 도깨비 같은 제안은 조심해야 하지만 진짜 기회도 사람을 통해 들어와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힘 보내주시고 댓글에 이번과 함께 이번 달 꼭 거두고 싶은 돈 한 가지 적어두세요. 적어두는 순간 목표가 흐릿하지 않아져요.
3번 고르신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하는 이유는 돈 문제가 감이 아니라 문서와 기준으로 갈리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3번 소품이 끌리신 이유는요, 흑단 계산패처럼 감정 빼고 정확하게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먼저 나온 거예요. 이번 달엔 확인한 사람이 지켜요. 3번 분들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다음 흐름도 편하게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3번 분들, 여기 카드는 되게 현실적이에요. 맨 앞에 마패가 나와요. 이건 말보다 문서예요. 느낌보다 확인이에요. 돈 얘기해서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 카드예요. 3번 분들, 이번 달엔 계약, 신청, 정산, 고지서, 세금, 급여, 수수료, 환급 이런 단어가 중요해져요. 너무 딱딱하죠. 근데 이게 3번 분을 지켜요. 지금 카드 만져보면 3번 분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충 넘기면 찝찝한 돈 약속, 말로만 해놓은 조건, 확인해야 하는 서류, 언제까지 들어와야 하는 돈, 이런 게 하나 있죠. 그런데 귀찮아서 미뤘거나 상대가 불편해 할까봐 말을 못 꺼냈거나 내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참은 게 보여요. 근데요, 이번 달엔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나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패가 맨 앞에 서면 돈은 감정으로 안 풀려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돈 얘기는 선명해야 하고, 아무리 오래 일한 곳이라도 조건은 봐야 해요.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까지 해. 이 말이 이번 달엔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사이니까 더 정확해야 해요. 그래야 관계도 덜 상하고 돈도 덜 상해요. 말로만 해두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마음이 다쳐요. 옆에 관아가 붙습니다. 공적인 절차, 기관, 규칙, 심사 이런 흐름이에요. 3번 분들 돈 문제는 개인 감정으로 풀기보다 제도 안에서 풀릴 가능성이 커요. 회사에 말해야 할 수도 있고, 기관에 확인해야 할 수도 있고, 고객센터나 담당자에게 기록을 남겨야 할 수도 있어요. 미루던 신고, 신청, 정산, 환급금 조회, 계약 조건 확인, 이런 게 동의를 열 수 있어요. 관아가 나올 때는 기분 좋은 카드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서류, 규칙, 절차, 기다림, 담당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3번 분들한테는 이게 방패예요. 괜히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 절차대로 확인하면 오히려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누가 말을 바꿔도 기록이 있으면 마음이 덜 흔들리죠. 누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해도 내가 보낸 문자, 메일, 이체 내역이 있으면 중심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엽전 3번 카드가 보여요. 이건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도는 그림이에요. 정보도 있고 구설도 있어요. 3번 분들, 이번 달엔 들리는 말이 꽤 중요해요. 누가 조용히 알려주는 정보, 그거 확인해봐 하는 말, 거기 돈 들어온대 하는 이야기, 그 조건 바뀌었대 하는 얘기, 이런 게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다 믿으면 안 돼요. 말은 말이고 확인은 확인이에요. 3번 분들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안에서 돈과 관련된 소문이 들릴 수 있어요. 수당, 인센티브, 조직 개편, 업무 배분, 평가 이런 얘기요. 사업이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누가 단가 얘기를 하거나 시장 가격 얘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 조건을 슬쩍 알려줄 수 있어요. 그걸 듣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필요한 정보만 조용히 챙기고 내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엽전 3번은 귓속말처럼 들어와요. 큰 소리로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라 조용히 흘러드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속엔 돈의 힌트도 있고 사람의 속셈도 있어요. 누가 내 앞에서 다른 사람 돈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면 내 얘기도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3번 분들, 이번 달엔 정보는 듣되 내 패는 다 보이지 마세요. 조용히 듣고 조용히 확인하고 필요한 말만 하시면 돼요. 중간에 선비가 앉아 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3번 분 본인일 수도 있고 주변 인물일 수도 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결정을 늦춰요. 돈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명분을 찾고 조건을 봐야 하는데 체면을 생각하고 받을 건 받아야 하는데 내가 너무 빡빡한가 하고 혼자 고민하죠. 3번 분들, 이번 달엔 오래 생각한다고 더 좋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세워야 답이 나와요. 이 선비가 참 답답한 게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알아요. 이 돈 받아야 하는 것도 알고, 이 조건 이상한 것도 알고, 저 사람이 말을 흐리는 것도 알아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나중에 말해야지, 상황 좀 보고 말해야지, 괜히 분위기 깨지 말아야지, 이렇게 미뤄요.
그러다 보면 상대는 더 편해지고 나는 더 불편해져요. 3번 분들, 이번 달엔 불편함을 너무 오래 품지 마세요. 불편한 말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후반으로 가면 옥황상제님이 나와요. 여기서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옥황상제님은 원칙이에요. 판단이에요. 뜬구름 잡는 말은 안 맞아요. 3번 분들, 이번 달 돈은 좋은 게 좋은 거지로 넘기면 안 돼요. 얼마인지, 언제인지, 누가 책임지는지, 어떤 조건인지, 이 네 가지가 선명해야 해요. 누가 나중에 해줄게 하면 나중에 언제인지 물어봐야 하고, 괜찮을 거야 하면 뭐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해요. 옥황상제님이 나오면 말의 격도 중요해져요. 화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흐려져요. 차분하게, 짧게, 정확하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금액은 얼마로 보면 될까요? 정산일은 언제로 잡으면 될까요? 수정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내용은 문자로 남겨둘게요. 이런 식이에요. 3번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처음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쪽이 맞아요. 돈은 정확한 사람이 지켜요. 옆에 할아버지가 붙어요. 현실적인 판단, 실속 있는 결정이에요. 이 카드는 감정보다 체면, 명예, 실제 이익을 함께 봐요. 3번 분들, 아주 작은 이익을 포기해야 더 큰 문제를 막는 일도 보입니다. 반대로 너무 양보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킬 건 지키되 싸움으로 키우지는 말라는 흐름이에요. 할아버지 기운은 말이 길지 않아요. 딱 필요한 말만 하죠. 3번 분들도 이번 달엔 그렇게 가야 해요. 감정 설명 길게 하지 말고 조건만 차분히 말하세요. 할아버지 카드는 오래 산 사람의 눈이에요. 지금 당장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까워 보여도 그걸 붙잡다가 더 큰 관계나 더 큰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반대로 체면 때문에 계속 손해 보면 그것도 지혜가 아니죠. 3번 분들한테 필요한 건 균형이에요. 받을 건 받고 넘길 건 넘기고 다시 엮이면 안 되는 사람은 조용히 끊고 계속 가야 할 사람은 기준을 새로 세우면 돼요. 엽전 6번 카드가 뒤에 들어옵니다. 이건 넉넉함이 보여요. 사람이든 재물이든 아주 마른 흐름은 아니에요. 다만 나무꾼이 자리를 비운 그림이라 내가 잠깐 놓친 사이에 일이 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이 중요해요. 돈이 들어올 흐름은 있는데 내가 안 챙기면 늦어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걸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환급, 포인트, 미수금, 정산, 미뤄둔 청구 이런 것들을 보세요. 작은 돈이라도 이번 달엔 찾는 사람이 가져가요. 여기서 제가 보는 건요. 3번 분들은 숨어 있는 돈이 있어요. 큰 횡재라기보다 내가 놓친 돈이에요. 예전에는 보증금 일부, 정산 안 된 비용,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지출, 환급 가능한 금액, 쓰지 않고 잠든 포인트, 중고로 팔 수 있는 물건, 이런 흐름이요. 귀찮아서 안 보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이번 달엔 그걸 챙기는 게 재물운을 여는 행동이에요. 돈은 꼭 새로 벌어야만 돈이 아니에요. 내 손에서 빠져나갈 뻔한 걸 지키는 것도 돈이에요. 마지막에 명부판관이 나와요. 이건 묵은 일이 드디어 판단되는 카드예요. 3번 분들, 오래 끌던 돈 문제 하나가 결론적으로 갑니다. 아주 감정적으로 시원하게 풀린다기보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자 하는 시기예요. 기다리던 답이 오거나 애매하던 조건이 정해지거나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드러날 수 있어요. 처음엔 약간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도 결론이 나는 게 오히려 3번 분 마음을 편하게 해요. 명부판과는 끝을 내요. 미뤄둔 판단, 흐릿한 약속, 서로 다른 말, 그런 걸 언제까지 붙들고 갈 수 없잖아요. 3번 분들 이번 달엔 끝나는 돈 문제도 복이에요. 계속 끌고 가면 신경이 쓰여서 새 돈이 들어올 자리도 막혀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받을 건 받고 못 받을 건 더 끌지 말고 마음에서 빼야 할 수도 있어요. 단 혼자 화나서 끊어내기보다 기록 보고 기준 보고 차분히 판단하세요. 3번 분들 이번 달에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먼저 돈과 관련된 문자, 계약서, 메일, 고지서, 이체 내역을 한번 모아보세요. 흩어진 걸 모으면 지금 어디서 막혔는지 보여요. 그리고 받을 돈이 있으면 감정 섞지 말고 날짜와 금액만 차분히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누가 전해준 정보는 바로 믿지 말고 공식 경로로 다시 봐야 해요. 관아와 마패가 같이 떠서요. 확인한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또 하나요.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돈 이야기를 할 때 문장을 짧게 하세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약해져요. 확인 부탁드려요. 정산일 알려주세요. 이 금액으로 진행되는지 봐주세요. 문자로 남겨둘게요.
이 정도면 돼요. 길게 사정 설명 안 해도 돼요. 내가 내 돈을 확인하는 건 미안한 일이 아니에요. 3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이번 달 돈은 운으로만 풀리는 게 아니에요. 기준 세운 사람이 지키고 문서 챙긴 사람이 받아요. 감정적으로는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리딩이 현실적으로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3번과 함께 이번 달 꼭 확인해야 할 돈 약속 하나 적어두세요. 적는 것부터 정리의 시작이에요. 4번 고르신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하는 이유는 작게 시작한 돈 흐름이 사람과 판을 만나 커질 수 있는 달이기 때문이에요. 4번 소품이 끌리신 이유는요. 자가의 달빛함처럼 아직 다 열리지 않은 복이 안쪽에서 빛나고 있어서예요. 겉으론 조용해도 안에 든 게 있네요. 4번 분들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마지막 흐름까지 묵직하게 열어볼게요. 4번 분들, 이건 판이 커지는 카드예요. 맨 앞에 엽전 5번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가 참 강해요. 천하를 손에 쥔 왕과 그 앞에 신하들, 이미 장악한 사람의 그림이거든요. 4번 분들, 이번 달엔 돈이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커지는 흐름이에요. 내 편이 생기거나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생기거나 누군가가 사번분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어요. 이게 사업이면 고객이나 지인이 붙는 흐름이고, 직장이면 내 의견이 묵직하게 들리는 흐름이고, 프리랜서면 그 일은 그 사람한테 맡겨보자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네요. 근데 이 카드가 주는 경고도 있어요. 내가 힘을 갖기 시작할 때 주변을 너무 아래로 보면 안 돼요. 4번 분들, 이번 달엔 이상하게 내가 맞는 말 하는 일이 많을 수 있어요. 판단도 빠르고, 감도 좋고, 사람의 속도 어느 정도 보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말이 세지면 동일이 막혀요. 왕은 소리 지르지 않아도 중심이 있잖아요. 4번 분들도 이번 달엔 크게 흔들 필요 없어요. 조용히 중심 잡는 게 더 강해요. 엽전 5번은 자기 사람을 만드는 카드로도 보여요. 그 4번 분들 주변에 이번 달 들어오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갈 사람이 아니네.'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단골 손님일 수도 있고 일 소개해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봐주는 윗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잡으려고 너무 애쓰면 오히려 기운이 흐려져요. 4번 분들은 이번 달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에 앉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말은 하고 나를 낮추지는 말고 그렇다고 거만해지지도 않는 것. 그게 어려운데 그게 동일이에요. 옆에 길 떠나는 사람이 붙습니다. 지난 흐름이 고단했네요. 4번 분들은 한자리에서 편하게 돈을 모은 느낌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었거나 마음이 떠났거나 어쩔 수 없이 길을 옮긴 시간이 보여요. 일터를 바꾸고 싶었거나 사람 관계에서 빠져나오고 싶었거나 돈 때문에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길 떠나는 사람은 발이 무거워요. 예, 떠나긴 떠났는데 뒤를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예전 자리에서 못 받은 돈, 정리 안 된 마음, 다시 연락 올까 싶은 사람, 내가 놓고 온 기회 이런 게 같이 보이거든요. 사번분들 이번 달에는 과거의 길이 다시 돈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만난 사람이 연락하거나 떠난 자리에서 배운 게 지금 돈이 되거나 그때 힘들어서 나온 경험이 지금은 내 강점이 되는 흐름이에요. 그다음에 서왕모가 나와요. 이건 귀한 기운이에요. 실리, 고품격, 핵심 인사, 귀한 것 이런 결이 들어와요. 4번 분들 이번 달엔 내가 아무 자리나 가면 안 돼요. 돈을 벌어도 내 격을 낮추는 방식은 오래 못 가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계속 단가를 깎는 사람, 내 시간을 쉽게 보는 사람, 이런 흐름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서왕모는 귀한 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복을 열어요. 4번 분들 스스로도 내 값을 알아야 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4번 분들은 이번 달에 싸게 많이 하는 방식보다 제대로 맞는 사람과 깊게 가는 방식이 더 좋아요. 가게라면 아무 손님이나 많이 받는 것보다 재방문할 사람, 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제대로 지불할 사람을 봐야 해요. 프리랜서라면 싸게 해주세요만 반복하는 사람보다 내 작업을 존중하는 사람과 맞아요. 직장이라면 나를 계속 자빌로만 쓰는 자리보다 내 역량이 드러나는 일을 잡아야 해요. 서왕모가 말하네요. 귀한 걸 싸게 내놓지 말라고요. 중간에 점사가 보여요. 이 카드는 대소사와 은밀한 상담, 속 깊은 판단의 기운이에요.
사번분들, 이번 달엔 공개적으로 떠들기보다 조용히 알아봐야 하는 일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거나 내가 믿는 사람에게 속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돈 문제도 혼자 머리 싸매는 것보다 한 번 물어보면 풀리는 게 있네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묻지는 마세요. 진짜 경험 있는 사람, 내 상황을 가볍게 떠벌리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점사가 들어오면 직감도 살아나요. 사번분들, 이번 달엔 이상하게 어떤 제안은 딱 끌리고 어떤 제안은 이유 없이 찝찝할 수 있어요.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물론 느낌만으로 결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신호가 있어요. 문턱에서 발이 안 떨어지는 일, 읽는데 마음이 답답한 계약, 말은 좋은데 눈이 불편한 사람, 이런 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돈은 사람을 타고 오니까요. 사람 결이 흐리면 돈도 흐려져요. 사번분들 중에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메뉴, 상품, 서비스 가격표를 다시 손볼 수 있어요. 이걸 계속 이렇게 팔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내 역할을 다시 정리하게 돼요. 내가 잡고 있는 일이 내 이름을 키우는 일인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인지 보게 되네요. 프리랜서 분들은 단가와 고객층을 다시 보는 흐름이에요. 싸게 많이 받는 길보다 제대로 맞는 사람을 골라야 돈이 남아요. 후반에 업적이 들어와요. 좋습니다. 이건 공적으로 인정받는 카드예요. 사번분들, 이번 달엔 내가 쌓아온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동안 티 안 나게 해온 일, 혼자 책임졌던 일, 누가 봐주지 않아도 계속 만든 결과, 이게 어느 순간 누군가 눈에 들어와요. "그거 네가 한 거였어? 생각보다 잘해 놨네. 그쪽은 네가 맡아 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아주 화려한 박수는 아니어도 내 이름이 붙는 일이 생길 수 있네요. 업적은 혼자 잘났다고 끝나는 카드가 아니에요. 단체 안에서 인정받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번분들, 이번 달엔 내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야 해요. 내가 만든 자료, 내가 만든 상품, 내가 도와준 일, 내가 해결한 문제, 이걸 그냥 지나가면 남이 모르죠. 은근히 보여줘야 해요.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했어요.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맡았어요. 이렇게요. 돈은 보이는 결과를 따라오는 때가 많아요. 옆에 남방 증장천왕 님이 서 계세요. 이름 그대로 늘어나는 기운이에요. 이익, 확장, 증가의 흐름이에요. 4번분들, 8월 후반으로 갈수록 작은 일이 커질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 받은 연락이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고, 작은 주문이 추가 주문으로 이어지고, 짧은 제안이 더 큰 이야기로 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늘어나는 건 좋은데, 감당 못하게 늘어나면 오히려 지쳐요. 4번분들, 다 받지 마세요. 골라야 해요. 남방증 장천왕님이 주시는 증가는 무조건 편한 증가가 아니에요. 커지면 책임도 같이 커져요. 문의가 늘면 답장할 일이 늘고, 손님이 늘면 관리할 일이 늘고, 역할이 늘면 내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사번분들, 이번 달에는 시스템을 봐야 해요.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 가격을 다시 잡아야 하는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일정표를 정리해야 하는지, 늘어나는 복을 받으려면 그릇도 넓혀야 해요. 작은 그릇에 큰 물을 부으면 넘치잖아요. 엽전 9번 카드가 뒤에서 따뜻하게 떠요. 이건 수학이 끝난 뒤 모닥불 앞에서 담소를 나누는 그림이에요. 돈만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숨 돌리고 다음을 생각하는 카드예요. 4번분들, 이번 달엔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큰돈을 손에 쥐었다기보다 내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다음 해를 다지는 마음이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벌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에요. 엽전 9번은 휴식도 말해요. 4번분들, 돈 흐름이 커지면 몸과 마음이 따라가야 해요. 계속 달리기만 하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와도 지쳐서 못 받아요. 8월 후반에는 하루쯤 내 흐름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번 달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누가 도움이 됐는지,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다음 달엔 어떤 사람과 더 깊게 갈지, 이걸 생각해야 해요. 그냥 바쁘게만 지나가면 돈은 들어왔는데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마고님이 나옵니다. 시작과 결과, 큰 어머니의 창조 기운이에요. 4번분들, 이건 단순한 한 달 돈 운이 아니라 판을 다시 짜는 흐름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돈을 벌지,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 누구와 함께 갈지, 어떤 일을 키울지, 그런 큰 질문이 들어와요. 마고님의 기운은 작게 움츠러든 사람에게는 답답할 수 있지만 새 판을 만들려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힘이 돼요. 마고님이 마지막에 나오면요, 사번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그냥 돈벌이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내 정체성, 내 이름, 내 다음 길과 연결돼요. 지금까지는 남이 시켜서 했고, 상황이 밀어서 했고, 돈이 필요해서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만들고 싶은 판을 봐야 해요. 내 일의 방향, 내 사람의 기준, 내 돈의 격, 이런 걸 새로 세우는 달이에요. 사번분들 이번 달에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먼저 내 단가나 내 시간을 너무 쉽게 내주고 있는 곳이 있는지 보세요. 계속 깎아달라는 사람, 늘 급하게 부탁하는 사람, 고맙다는 말 없이 가져가는 사람은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잘한 일을 기록해 두세요. 사진이든 문서든 후기든 결과물이든 남겨야 다음 기회가 커져요. 마지막으로 귀한 사람 한 명에게 정성껏 연락해 보세요. 부탁이 아니라 안부와 감사로 시작하면 좋아요. 복은 사람길을 타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요. 4번 분들은 이번 달에 내 돈의 중심 문장을 하나 적어 보시면 좋아요. 나는 내 시간을 귀하게 받는다. 나는 내 일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과 간다. 나는 급한 돈보다 오래 남는 돈을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돈으로 드러나요. 나를 너무 싸게 대하면 사람도 그렇게 봐요. 내가 내 격을 세우면 맞는 사람이 따라와요. 4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이번 달은 작게 끝날 운이 아니에요. 다만 내 중심을 잃으면 사람이 많아져도 돈은 흩어져요. 중심을 잡고 내 값을 알고 필요한 사람과 손잡으면 금전 흐름이 더 넓어집니다. 동일이 사람길을 타고 커지는 달이에요. 오늘 리딩이 4번 분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시고 댓글에 4번과 함께 이번 달 키우고 싶은 동일 하나 적어두세요. 오늘 전체 흐름을 보면요. 8월 금전운은 그냥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로 나뉘지 않아요. 1번 분들은 새는 돈을 막아야 하고 2번 분들은 움직여서 거둬야 하고 3번 분들은 문서와 기준으로 지켜야 하고 4번 분들은 사랑과 판을 통해 키워야 해요. 돈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 상태하고 되게 닮아 있어요. 흐트러진 마음엔 돈도 오래 못 안고 너무 겁먹은 마음엔 기회가 와도 손이 안 나가고 기준 없는 마음엔 사람이 자꾸 선을 넘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잡는 달이에요. 8월에는 누가 더 많이 버느냐보다 누가 자기 돈을 더 또렷이 보느냐가 중요해요. 통장을 보는 사람, 말로 흐린 약속을 문자로 남기는 사람, 귀찮아도 다시 연락하는 사람, 내 값을 낮추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동일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신령님께서도 헛된 욕심보다 정성 들인 현실 행동을 더 크게 봐주시는 흐름이에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요, 맞춤 부적이나 비방이 필요하실 때 고정 댓글 카톡으로 천천히 보셔도 좋아요. 오늘 리딩이 여러분 8월 금전 흐름을 정리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정성을 들인 마음은 헛되이 흩어지지 않아요. 성불하실 겁니다.